저를 설득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른들께서도 배우셔야 돼요. 학생들에 대한 정책 국민학교 수준의 저는 아무래도 나 정책이 되게 많이. 네, 안녕하세요. 러널리즘 토크쇼 Z의 박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선 관련 특집 기획 두 번째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년 당원들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청년 당원들과 함께 연주 학생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 학생, 지난번에 어땠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는 되게 그래도 정치의 매력 이런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치의 진입 장벽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렵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연주 학생이 아까 말해줬듯이 많은 청소년 또 청년들이 각 당의 정책을 들어보면 아직 많이 어렵고 이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당별 청년, 청소년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오늘 자신 있나요? 정당 보도자입니다. 어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규범 학생이랑 상혁 학생은요?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거 아닌가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다. 뽑을 필요가 없다. 규범 학생도요?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청년 당원들이 연주 학생들 잘 설명을 해줘서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 각 정당별 청년 정책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잖아요. 아무래도 각 정당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연주 학생은 혹시 뭐 청년 혹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 들어본 거 있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사실 약간 이런 말 하기 부끄럽긴 한데 저는 막 각 당별로 막 청년, 청소년 정책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다, 잘. 네. 우리 역할이 크네요, 우리 새 친구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셉 17세 연주를 설득하라 입니다. 연주 학생은 지금 당장 선거권은 없지만 미래 유권자고 또 각 정당이 지지해주길 바라는 10대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당원들이 연주 학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 당의 청소년 정책을 자 이렇게 보도자료 뽑고 머릿속에 넣어왔습니다. 총 3가지 주제, 교육, 여성, 그리고 20대가 될 연주를 위한 정책을 차례대로 말해줄 텐데요. 들어보고 연주 학생이 정말 10대인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책 혹은 정당은 무엇인지 말을 해주면 됩니다. 저를 설득해주세요. 먼저 정당별 첫 번째 정책, 교육입니다. 태진 학생부터 먼저 시작을 할까요? 일단 아무래도 그 대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비용적인 면이나 또는 받는 교육의 질면이 확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국립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관련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 28개의 국립대학에 총 6,400억 원 정도의 투자액을 통해서 교육 인원도 확충을 하고 뭐 도서관이나 어떤 장서 같은 것도 마련을 하고 오래된 대학들은 특히 노후시설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이 결국 우리가 대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취직도 하는 취업준비생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과 그 대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산업군과 연계를 해서 지역 경쟁력이 그 대학의 교육력, 대학의 산업과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는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운영을 해서 조금 더 로스쿨의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과 법조 전문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그 관련 법, 제도, 정책을 공약으로 삼아서 이번 21대 국회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었을 텐데 태진 학생이 이걸 딱 교육 쪽 분야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대학 교육이 결국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공부를 하는 모든 친구들, 학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대학 교육에 대한 공약을 잘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학을 많이 만들어주자라는 입장인가요? 연주 학생은 솔깃한가요? 아직까지는 막 그래요? 크게 설깃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진 학생의 이런 공약, 수 학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6,4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다 세금입니다. 저희들이 갚아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부채가 전 정부의 2배를 넘는다고 해요. 지금 700조예요. 지금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때 IMF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부채가 생길수록 그 돈이 민간 사회,
게 더 풀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채 비율은 결국 조정해 나가면서도 세금을 걷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부채 비율을 가지고 IMF 사태까지 어떤 과장적인 발언은 어떤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에게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시작부터 팽팽합니다. 부채를 잘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아니다. 아직 더 급한 게 더 많다. 네, 그렇죠.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네, 그런 입장이고 상혁 학생은 국공립대학 강화를 일단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민주당의 입시 정책은 어떤 게 있는가가 조금 궁금한 점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때문에 교육부도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입시에 관련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이미 작년 11월에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대입제도는 이미 개편 중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규범 학생 가져온 정책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혜진 군이 이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입 수능 시험 중심의 정시를 대폭 확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최근에 대입 문제가 정말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대입 정시 확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어요. 2020학년도 수시 모집의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7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 전형에서 대학 수능 수학능력 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 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라는 공약을 냈고, 단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예체능계 이런 대학들은 별도의 규정을 함으로써 특별 전형의 기회는 유지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근데 정시가 너무 비율이 높아지면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이 너무 한정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와 이런 수시에 적정한 비율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수시 내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네네. 그럼 태진 학생 뭐 이렇게 꼬물꼬물하는데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이미 대입 비율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행정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그저 교육 정책을 단지 대입 비율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교육 공약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그 이상의 교육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상혁 학생은 저는 입시 공약 자체가 수시, 정시, 비율 노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공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허황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얻은 성과가 반드시 본인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공정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런 사회 경제적인 계급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상혁 학생이 준비한 우리 정의당의 교육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정의당이 내놓은 정책은 좀 더 근본적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두 분과 좀 결이 다른데요.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준화와 또 학력 학별 차별 금지, 그리고 학생 인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우선 대학 평준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드맵이 있어서요. 우선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을 하고요. 또 공영형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나의 큰 이제 통합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초반에는 이제 공동 이제 수업,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전학 이동, 그 다음에 학점 교류, 공동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동 학위로 가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공동 선발로 가서 이제 대학을 전원 평준화해서 수능을 이제 자격고시화 시켜서 수능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모두가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큰 그림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학력학벌 차별금지인데요.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블라인드 입시를 의무화하고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걸 넣어서 학력 계급, 학벌 계급을 청산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고요. 또 학생인권법을 도입해서 학생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도록, 또 전국의 일부 지역에만 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법 차원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교육 공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인권법 어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 자치기구가 좀 더 강화가 되고요. 그 학교 내에서요? 네, 학생회라든가 이런 학생 자치기구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달라지는. 규범 학생과 태진 학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의당이 역시나 정의당답게 큰 어떤 어젠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추진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법으로
또 인정을 해서 학생들의 자치나 학생들의 인권을 교육 현장에서 뭐 보장해야 되겠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학력 하별 차별 금지에 관련해서도 저도 그렇고 이러한 방향으로 당연히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디테일 면에서 잘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학 평준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형태거든요. 다만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만 어젠다나 방향명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어른들께서도 배우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바른 방향의 공약을 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규범 학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고 학생이 있기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이 솔직히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혹시 학생회장이 학교에서 목소리 내시나요? 안 얘기는 하는데 막 크게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학교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자치기구 활성화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진짜 높게 사고 싶은 공약이고요. 하지만 이 대학 평준화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이상을 보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앞선 선거에 있어서 어떤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거 대학 평준화는 솔직히 지금 진행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의당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 당의 교육 정책 들어봤는데요. 연수학생 이렇게 다 들어봤어요. 네. 설득이 좀 되나요? 저는 아무래도 정의당 정책이 되게 많이 끌리고 그러더라고요. 광대가 승천하네요, 하늘로. 태진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막 검토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정의당의 정책 이런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요? 정의당이 좀 잘 짚어준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있었나요? 학생 인권법 같은 게 저희 학교도 이제 모든 학교처럼 학생회장, 뭐 부회장 이런 걸 뽑고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를 뽑는다고 해서 크게 막 달라지거나 공약도 다 거기서 거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인권법에서 되게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관심이. 근데 이제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 관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의당에서 잘 공약을 해준 것 같아요. 오, 두 분 박수를 쳐주시네요. 제발 민주당 어른들께서 정의당의 정책 공약을 제발 좀 공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근데 민주당에서 뭐가 그렇게 아쉬운데? 그 정의당처럼 조금 더 세세해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저는 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투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안에 있는 문제도 사회 문제이고 작게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문제도 사회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다라는 거는 항상 느껴왔었고 이번 교육정책 면에서도 그런 점이 부럽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아서 태진 학생이 이렇게 자기 당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해줬으니까 다른 두 분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 당의 이런 교육 정책 조금 아쉽다 하는 게 있을까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된 게 국민학교 수준의 그것보다도 못한 정책을 내는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상혁 학생님. 저희는 아쉬운 부분은 별로 없고요. 네. 아니 정의당은 이번에 청소년 공약을 만들면서 전부 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만들었어요. 당 내에 있는 당내 부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좀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여성입니다. 이번에는 규범 학생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연주 학생을 설득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여성 공약은 대표적으로 신종 여성 범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데이트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는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신종 범죄 대책은 지금 미흡한 실정이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는 데이트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3번이나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이게 피해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지원을 목표로 해서 제지나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 피해자 거주 지역 접근 금지 등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여성의 안전에 대한 공약을 얘기를 해줬어요. 태진 학생님. 근데 그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 말하는 이유는 그 데이트 폭력 삼진 아웃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신고에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경고 조치나 벌금 조치도 있고, 다만 그것이 세 번째가 됐을 때는 그 처벌 규정이 확 높아져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옥에 가는 징역형 수준으로 논의가 되는 건데, 이 점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공약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약 소개 시간에 설명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네, 플러스 알파 뭐가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에. 일단은 그 요즘 여성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화장실이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서 변형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서 성범죄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력 정보 시스템 구축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1번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 카메라가 어떻게 수입되고 어떤 경로로 판매되는지 하나하나를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 카메라 현황 파악을 일단은 먼저 하겠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도 또는 성착취 영상물을 컴퓨터 외장하드에 소지, 저장하고 있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그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혹은 뭐 합성하기만 해도 이제 처벌하는 법안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분들도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일단 궁금합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가 약간 민주당의 단점 같기도 하고 한데, 특히 성 관련해서 낮은 감수성을 가지신 분들은 다양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상혁 학생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2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관련 조례가 이미 구로구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몇 년 전에 이제 깔창 생리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생리대 무상 지급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요. 또 젠더 폭력 같은 경우에도 예방을 하고 또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법률에 현재 성착취 청소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정을 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관련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약했고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분들 중에서 교직으로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몇 개월 만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도록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또 징계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공약을 했습니다. 상혁 학생이 가져온 공약, 정책에 대해서 규범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정의당이 역시 청소년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나무랄 게 없는 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년법, 이런 청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확실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태진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점이 사실 정의당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에 정의당의 고민이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7세 우리 연주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책, 아니면 내 또래 친구들에게 필요한 정책, 이거 같다라는 게 있었나요? 그거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의당에서 생리대 무상 지급 이런 거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저게 약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단 그 학교라던가 보건소라던가 이런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일단 비치를 일단 해놓고요. 그다음에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배달이 되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로만 들어도 되게 약간 이상적이고 실현이 된다면은 진짜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도 보건실 가면은 원래 무상으로 주고 이러는데 애들이 막 약간 눈치 보인다 이러는 친구들도 많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네.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태진 오빠가 설명한 것 중에 이제 몰래카메라 이런 관련된 정책이 되게 좀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되긴 했는데 막 몰래카메라 관련 이슈가 되게 많이 터지고 막 이제 쇼핑하는 어플에서 막 몰래카메라 감지하는 그런 빨간색 그런 필름 같은 것도 판매하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불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련 정책들이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네, 성범죄에 관해서 한 표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20대가 될 연주를 위한 정책입니다. 미래 20대 유권자가 될 이제 연주를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이런 걸 약속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연주의 마음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학생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 정의당에서는 청년 기초 자산제라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전부 다 3천만 원이라는 기초 자산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동 양육 시설 퇴소 청년 등에게는 이제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클로백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청년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걸 환수하도록 이제 규정을 해놨고요. 자산 불평등의 완화라는 게 이 청년 기초 자산제의 목표거든요. 자산 관련 세금과 연동을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한다. 이게 계획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기서 혹시 연주 학생 궁금한 거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별로 그렇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청년 기초 자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다 똑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제도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클로백 제도라는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클로백 제도라는 게 이게 원래 캐나다에서 노인연금에 실시하던 제도라서요. 이제 노인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되 상속 증여를 많이 받은 분, 일정 금액 이상 받은 분은 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를 여긴 도입을 한 겁니다. 그걸 다 고르는 것도 행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잠깐만 또 첨언을 하자면 이게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 최대 나가는 게 6조 원이고 그 다음에는 12조 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8조 원이고 이제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데 상속 증여세 세입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8조 4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랑 부동산 보유세를 합치면 그게 한 15조 정도 되는데 그거 합치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보유세도 그다음에 높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인데 OECD 평균이 0.33%라서 저 말은 사실 전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범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연봉을 낮추고 국회의원들의 수를 올려서 국회의원들의 이런 어떠한 월급, 연봉 같은 거를 이런 데 활용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규범 학생, 20대가 될 연주를 위한 정책 어떤 걸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 문화 패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이런 문화 생활을 많이 즐겨 하잖아요. 이런 높은 관심도에 비해서 청년 대상 통합의 이용 제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원래는 국, 공립 대상 기관 전시와 공연에 한해서만 할인 혜택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문화 패스와 교통수단 할인 혜택 위주의 셜도 패스, 지역별 관광 패스의 기능을 결합해서 하나의 어떤 카드만으로도 이제 전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혁 저는 되게 좋은 공약인 것 같고요. 경제적 격차가 크면 클수록 사실 문화적인 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짚어내고 해결책을 낸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사실 다행이고 이거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실성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교에 6,400억 이거 뭐 할인 혜택 하는데 6,400억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 같은 경우에서는 나라에서는 현실성 있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위라면 6,400억 나올 것 같은데? 저 근데 하나 더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 청년 문화 패스를 하면은 그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 할인이 되나요? 그러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 이제 제도 마련하면서 네. 이제 협의해 나가면 그렇죠. 되는 거죠. 아마 한 25세 정도? 그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진 학생이 준비한 공약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정치 제도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어떤 지원금에 관련된 제도가 하나 있고 마지막은 문화에 관련된 제도인데요. 작년에 청년 기본법이라는 법이 통과됐는데 혹시 들어봤나요, 연주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각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적인 고민을 의무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통합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활용하여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특임 장관직을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의 정책,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부 장관을 만들어서 실제로 청년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의논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밀고 있는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 지원 측면에서는 서울 도심 내에 있는 폐교 건물이나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심의 폐교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대학교들이 연합해서 기숙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청년 부부나 신혼 부부들도 대학을 졸업했어도 바로 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주택 10만 호를 서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한국판 코리아 콘텐츠 밸리라는 걸 만들어서 그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또 그 문화 콘텐츠를 실제로 제작해서 어떤 기업 항의로, 취직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밸리를 조성하고자 예산 자원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았고 또는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지원금이나 실업보험 제도 등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들도 지금 공약으로 마련을 해놓아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규범 학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그 장학관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들이 지금 이것과 겹치지 않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운영되는 형태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비싼 월세방, 자취방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많아진 공간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학생들에게 이용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작생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 태진 학생이 가져온 정책 공약 어때요? 노리신 것 같은데 제가 미디어 콘텐츠가 노렸어요. 마지막에 코리아 콘텐츠 밸리 이거 하면서 되게 큰 매력으로 작동했던 것 같아요. 청년 문화 패스도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과연 선택이 어떻게 될지. 17세 연주는 20대가 됐을 때 어떤 공약을 가장 바랄까요? 아,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와. 제가 아는 대학생 언니 중에서 이제 원래 기숙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성적이었나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밀려가지고 새로 막 자취방 구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맞아요. 기숙사도 네. 당첨되기가 쉽지 네,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나 대학 나중에 청년 이렇게 대학생 되면 좀 저런 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막 폐교 이제 리모델링해서 기숙사 하는 그런 정책도 되게 괜찮고 현실성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연주 학생 그리고 청년 당원분들과 함께 교육, 여성 그리고 20대 공약을 주제로 각 정당 청년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제가 진짜 원래 저 결정장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다 너무 괜찮은 정책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준비를 잘해왔네요. 네, 지금 이 세 번째가 제일 박빙이었어요.